네,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을 어떻게 읽고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봤었지만 이제 뭐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그런 이제 좀 더 프랙티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다루게 될 데이터는 단순한 텍스트 파일보다는 뭐 CSV 파일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또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텍스트 파일을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with open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써주고요. 데이터 그 파일명을 그 다음에 이제 R이라고 써주고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SF 이제 그 다음에 컨텐트는 뭐 f.read 그리고 이제 print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with는 잠깐 놔두고요. 여기서 이제 open이라는 것은 이제 embedded 펑션인데 그 빌트인 펑션인데 이제 이 파일을 읽어드린다는 연다는 얘기고 R이라는 것은 이 파일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읽는다는 얘기. 뒤에서 보시면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파일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R이 아니라 W, write를 의미하는 W를 쓰게 되고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읽을 때는 read라고 해서 R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은 그 파일을 이제 as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파일을 이제 f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f.read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그냥 그 파일 열기만 한 거고 이제 f.read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읽어드리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읽어드린 그럼 이제 결국은 텍스트가 되겠죠. 그것을 컨텐트라는 데 저장을 하고서 걔를 출력을 하는 그런 건데요. with라는 거는 이거는 그 오픈에만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쓸 수가 있는데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한 파일을 열기만 하고 닫지를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저렇게 오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열었으면 다시 이제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이렇게 잊어버리는 수가 되게 많아요. 그냥 읽고 열어서 읽고 뭐 혹은 쓰고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파일을 제대로 닫지 않고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읽은 다음에는 항상 그 닫게끔 그러니까 요 어떤 요 블락을 벗어났을 때는 자동으로 파일이 닫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with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with는 우리가 with로 시작하는 어떤 이런 그 라인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컨텐트가 있으면은 내가 이러한 작업이 끝나고서 뭔가 잊어버리기 쉬운 그러니까 이게 끝났을 때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때 그거를 이 프로그래머한테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꼭 파일 오픈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쓸 수가 있는데 뭐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이거는 조금 어드밴스드된 토픽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파일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블럭을 벗어날 때 자동적으로 이 열었던 파일 닫아준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파일 중에 이제 데이터 좀 텍스트도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냥 그걸 실행하려고 하면은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이 파일을 열고 있는 거는 이제 구글 서버에서 열고 있는 거고, 내 파일은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파일명만 써주는 거는 이제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읽을 때 이렇게 파일명만 써주면 되는데, 실제로 그게 없어요. 그걸 보는 방식 중 하나가 이제 여기에 얘를 눌러보면은 이게 이제 현재 디렉토리가 되는데, 여기엔 data.txt라는 파일이 없죠. 그래서 이걸 읽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업로드를 눌러서 내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여기다 올려주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내 구글 드라이브를 이 주피터 노트북에 연동을 시킨 다음에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정확한 그 파일의 위치,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지정해줘서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업로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파일이 작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업로드해서 해도 문제가 없지만, 파일이 아주 크거나 혹은 내가 그 파일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여기다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바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해서 그 파일을 읽고 쓰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업로드를 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제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는 뭐 그 data.txt 파일 그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볼까요? 네, 열어보시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출력이 됐죠. 그냥 이제 f.read를 하면은 이 파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읽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텍스트 처리나 그런 걸 할 때는 종종 이게 라인 단위로 읽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읽어드리는 과정은 똑같고, 우리가 그냥 line in F 하면은 라인 하나씩 리턴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라인 넘버까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얘를 enumerate로 이제 감쌌는데, 이게 없이는 그냥 line in F 하면은 이 line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첫 번째 줄에 있는 텍스트, 두 번째는 두 번째 줄에 있는 텍스트,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이 for loop에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째 라인이 이거고, 둘째 라인이 이거고, 셋째 라인이 이거고, 마지막엔 그냥 이제 그 빈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이제 내가 뭔가 결과를 저장을 하고 싶다, 나중에 그걸 다시 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파일에다 그걸 써놓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똑같아요. with open, 그리고 내가 저장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 거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W가 되는 거예요. 그 write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어떤 파일에다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그 파일을 이제 제가 f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f.write 하고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output.txt라는 게 이제 새롭게 생성이 됐죠. 이걸 보면은 이렇게 두 줄이 써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줄에 두 개가 다 써졌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구분을 하고 싶었다면은 우리 new line 캐릭터는 거 바꿨잖아요. 줄을 바꿔주는 걔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얘를 이렇게 줄이 나눠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닫죠. 닫고 이거 닫고, 때로는 내가 이미 존재하는 파일에다가 뭔가를 추가로 더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이 W 읽게 되면은 기존에 만약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었어도 그 기존의 데이터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고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있었으면 그건 지워지고,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리고 이제 이미 존재하는 거다 뭔가 추가를 하고 싶다면은 이제 똑같이 오픈을 하되 여기서 이제 A를 써줘야 돼. W가 아니라 A. 이제 A는 append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주면은 새롭게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파일 output.txt에다가 요런 줄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뉴라인 캐릭터가 없어서 같은 줄에 추가가 될 텐데 이따가 우리 뉴라인 캐릭터를 넣어서 새로운 줄에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네, 그렇게 줄이 또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제가 여기서는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두 글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WA. 아니다. 죄송해요. 그건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제가 갑자기 C랑 헷갈리는데 되나 한번 볼까요? 예, 안 되죠. 예. C에서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예, 제가 갑자기 잠깐 뭔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고 그 A를 썼을 때 만약에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새롭게 생성을 해서 예, 요것만 추가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제가 실수한 게 아닌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지우고 해볼게요. 이제 없어졌고 하면은 네. 또 제가 실수했나 걱정했는데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A를 했을 때는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새롭게 생성을 해서 얘를 write를 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은 열어서 얘를 추가해서 쓰게 됩니다. 예. 뭐 여기 잠깐 여기 추가적인 설명이 있긴 하는데 사실 뭐 with가 여기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닫는 데 쓰지만 with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제 이 블럭이 끝난 다음에 뭔가 추가적인 어떤 뭐 태스크라고 하긴 뭐하고 추가적인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파일을 닫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그걸 자동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몇몇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예제들을 보여줬었는데 우리가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뭐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어떤 우리가 상용 프로그램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핸들링을 그러니까 익셉션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려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날 텐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멈춰버리게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처리를 할 거냐 그때 이제 쓰이는 건데 우리는 그때 이제 try except라는 문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코드를 try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 에러라고 하다 보통 이제 exception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exception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숫자를 받아서 걔를 10이라는 숫자를 내가 입력한 숫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에러 날 게 뭐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enter a number라고 했지만 누군가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에러가 당연히 나올 거고 두 번째로는 하필 0을 집어넣는 경우 그럼 우리가 10은 0으로 나누는 건 정의가 안 되잖아요. 무한대가 되니까 그럴 때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따로따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먼저 얘가 그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value error가 발생을 하게 돼요. value error라는 이제 이건 미리 정의된 어떤 에러 중에 하나인데, 뭐 그때는 그 정수 숫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만약에 또 그 zero division 에러가 발생하면 이게 이제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생기는 에러인데, 그때는 뭐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그때는 뭐 calculation successful 그렇게 프린트를 해주고, finally라는 거는 에러가 생겼을 때나 뭐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항상 무조건 호출이 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none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호출이 될 거예요. 그 이 구조가 항상 이 모든 걸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try 한 다음에 try랑 except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개일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else 부분은 뭐 없어도 되고 finally 부분도 없어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문자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that was not a number라고 여기서 이제 걸린 거죠. 그 다음에 done, finally 있는 건 여전히 나오고요. 뭐 0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cannot divide by 0 이렇게 나오죠. 정상적인 뭐 숫자 뭐 10을 집어넣었다. 그럼 이제 그 나눈 값이 나오고 successful 이렇게 나오죠.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없었으면 이제 갑자기 아까처럼 막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끝났을 텐데, 여기서 이제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accept를 할 때도 사실 이렇게 특별한 어떤 에러 타입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exception이라는 거는 모든 exception을 통트는 거예요. 가장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exception이든 다 포괄하는 이제 그런 개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뭐 일단 생략하고, 그러니까 어떤 익셉션도 다 여기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코드를 보다 보면 또 많이 이제 보이는 게 이런 식의 문법이에요. as 이 하고서 뭐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써볼까요? print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as라는 게 쓴 적이 언제 있었죠? 파일 열고 닫을 때. 여기서도 이거 as f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이 결과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픈된 파일이겠죠. 그걸 내가 f라는 변수에 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유사하게 여기서 발생한 exception을 그냥 내가 2라는 변수에다 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변수를 뭐 출력을 하겠다. 그럼 이제 그 에러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코드를 보다 보면은 이런 식의 문법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미 정의된 에러가 발생한 걸 이제 처리하는 것만 보여드렸고, 뭐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내가 그 익셉션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그러한 예인데, 예를 들어서 뭐 withdraw라고 해서 뭐 그런 함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밸런스랑 내가 그 withdraw 하고자 하는 금액을 받아서 이제 그 차이를, 그러니까 withdraw 한 거 뺀 나머지 밸런스를 이제 return 해주는 함수인데, 만약에 내가 withdraw 하고자 하는 어마운트가 밸런스보다 더 크면은 뭐 이 마이너스 통장이면 뭐 사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면은 그 내가 인출하고자 하는 돈이 밸런스보다 클 수 없겠죠. 그래서 만약 그럴 경우에는 어마운트가 밸런스보다 크다면은 어떤 value error를 발생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메시지로 insufficient funds, 뭐 insufficient balance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 바꾸죠. 이렇게 이제 에러를 발생시켜 주게 만들면은 해보면은 첫 번째는 밸런스가 이제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크니까 그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죠. 그 나머지 밸런스 100에서 40을 뺀. 근데 그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이 이제 더 크면은 이런 식으로 익셉션이 발생을 한 거죠. 여기서도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서 발생을 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 에러가 이제 raise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시켰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썼던 이 메시지는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얘도 이제 이런 식의 에러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이제 사실 뭐 try 한 다음에 뭐 except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에러 발생시키지 않고 뭐 그냥 이 메시지를 똑같이 써준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 정도로. 다 주면 안 되죠. 남겨놔야 돼. 예. 고. 요거는 이제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그냥 예로서 또 만든 건데 이게 한번 좀 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count words라는 함수인데요. 얘가 하는 거는 내가 파일 이름을 주면은 그 파일 읽어서 그 안에 몇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를 세는 그런 함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각 단어별로 몇 번씩 여기서 그 발생을 하는 이 단어 이 파일이 각 단어별로 몇 번을 포함을 하고 있는지 워드 프리퀀시 그거를 이제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잠깐 그 로직을 보면은 먼저 그 파일 이름을 주면은 걔를 이제 읽고요. 읽은 다음에 그 텍스트를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여기서 사실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스플릿이라는 걸 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 텍스트라는 것은 그 전체 문장 전체 그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그냥 문자열처럼 담고 있는 건데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얘를 그 띄어쓰기 단위로 스페이스 단위로 전부 분리를 해서 이 was라는 것은 이제 그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텍스트에 있는 단어들을 그 띄어쓰기 스페이스 단위로 타 쪼개서 리스트로 저장을 한 게 was가 됩니다. 이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고요.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 사실 설명이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럼 얘 이제 배열이 그 단어들의 리스트가 됐기 때문에 그것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은 그게 곧 단어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 data.txt라는 파일을 갖고 해보면은 뭐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거기 총 29개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각 단어별로 몇 번이 나오는지 세는 건데 뭐 파일을 읽는 과정은 동일하고요. 이제 제가 그 라인별로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각 라인별로 똑같이 이제 스플릿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그래 여기 이제 라인 또 스플릿 이거 자체가 이제 그 단어들을 그 특정 라인에 있는 단어들의 리스트가 되겠죠. 그럼 그 중에 이제 단어들을 하나씩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씩 받아오면서 그 먼저 우리가 대소문자 구분 없이 똑같은 단어는 같은 단어를 취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단어들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줘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단어여도 대문자랑 소문자가 다르게 돼 있으면은 다른 단어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고, 이 strip하고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부호들은 다 그냥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부호들은. 그리고 실제 단어만 남기겠다. 이건 좀 이제 단순한 버전이고, 사실 뭐 이런 텍스트 파일에는 이런 부호 말고도 뭐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호도 또 이런 거 외에도 뭐 다른 부호들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엄밀한 함수는 아닌데 그냥 예시니까 그냥 이런 부호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스트립이라는 것은. 그러고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지만 먼저 소문자로 바꿔주고, 그럼 부호들은 다 지워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복잡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frequency라는 어떤 딕셔너리를 먼저 처음에 그 empty 딕셔너리를 선언을 했었어요. 이제 이 단어가 있으니 그걸 키로 해서, 그러니까 이 frequency라는 것은 키가 단어가 되고 그 value는 그 단어가 나온 횟수가 될 건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다시 frequency.get 하고 word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뭐냐면은 이 만약에 이 word라는 단어가 이미 여기에 추가가 됐었다면, 안에 있었다면은 제가 이 get하고 frequency.get 하고 word 하면은 그것의 value가 return이 될 거예요. 그 value가.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가 한번 어떤 특정 단어가 한 번 발생이 됐었다. 그럼 걔가 저장이 돼서 이제 뭐 1, 한 번 발생했으니까 1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freaks.get 하고서 그 단어 하면은 1이 리턴이 될 거예요. 그 value가 현재 1이니까. 그러면은 걷다 내가 1을 더해서 그 결과를 다시 그 단어를 키로 하는 페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한 번 나왔는데 이 단어가 또 나왔으면은 기존까지 나온 횟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value로 저장하겠다는 거죠. 여기 이 0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 키로서 값을 얻으려고 했는데 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딕셔너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냥 디폴트로 0을 리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으면은 0이 리턴이 되겠죠. 거기다 1을 더하니까 1. 그래서 이 단어는 이번에 처음 한 번 나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리턴을 해도 되는데, 그럼 이제 단어가 처음부터 나온 순서대로 이제 이 딕셔너리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소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그 단어들이 정렬이 되게끔.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 아이템들 그 페어로 나온 거를 소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건 사실 이제 페어 그 아이템들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딕셔너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건 사실 뭐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했던 그 단어 단위로 소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A부터 end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단어 단위로 소팅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나오고, 뭐 여러 번 나온 게 뭐가 있나? 여기 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두 번 나오고, 파이썬이라는 게 세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만 나와. 여기도 2가 또 두 번 나오고 그랬네요.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또 여기 있는 엑서사이즈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제 파일명을 물어보고서 그 안에 그 몇 줄이 있는지, 그 파일이 포함하고 있는 줄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라인을 리턴하는 뭐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sk for two numbers라는 건 그냥 입력을 두 숫자를 받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개의 숫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것들의 나누기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데, 이제 safely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익셉션이 발생하면 그걸 처리하라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두 개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뭐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 또 0으로 나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익셉션 처리를 한번 해보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그 위에 있는 워드 카운터를 한번 수정을 해보는데 어떤 수치로 수정하냐면은 그 그냥 가장 많이 발생한 단어, 가장 많이 발생한 단어를 출력하는 식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 6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